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4월 12일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인텔을 비롯해서 모두 반도체 관련 CEO들이 백악관에 모여서 환담을 나누고 인텔이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을 포드와 GM에 우선적으로 해줘서 생산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이제 인텔이 좀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그 후에 바로 또 엔비디아가 자체 CPU를 만든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게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AMD와 인텔의 주가의 하락을 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4차 산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핵심 소재가 되어서 그것이 국제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간 마켓 분석을 보시면요, 오늘 4대 지수가 보시다시피 다 빨갛게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계속 과열이 되면서 실적 발표 때 좋은 실적이 나와도 상승을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약간의 다지기를 하면서 올라갈 룸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 보자면 10년 국채 금리가 오늘 좀 올라가면서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나 하는 억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죠. 주가가 내려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빅스가 올라가고 위험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마켓이 그냥 골고루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 중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엔비디아와 테슬라. 오래간만에 테슬라가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하였어요. 하지만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슈가 있었던 나이키도 상승을 좀 보이고, 로스와 홈디포가 정말 지치지 모르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좀 꺾여져야지 좀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을 텐데, 홈디포와 로스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벅셔 해서웨이도 오늘 또 최고점을 찍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늘 좀 올랐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일드 커브라는 거, 이 한 달, 세 달, 6달, 1년, 2년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국채들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일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일드 커브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4대 지수 간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year to date,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상승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러셀이 조금 다른 3대 지수보다는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많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는 정말 반도체 전쟁인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식시장을 본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의 질서,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인류의 역사, 그런 거를 함께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전쟁을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을 했죠? 음식 때문에 전쟁을 했죠. 그리고 어떤 질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현대 문명은 음식과 질병은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인간이 병 또한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무슨 화학 비료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그런 걸로 충분히 음식 부족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또 과학도 발달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도체라는 요소가 국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이런 기억이 날 거예요. 인텔 광고하면서 딴딴딴딴 그러면서 인텔 인사이드 그런 얘기하면서 거의 인텔이 CPU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를 다 잠식하고 있었죠. 거의 독점이었죠. 그런데 그런 CPU 자체를 지금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을 만들던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CPU도 만든다 그러고, 애플도 자체 CPU를 만들어서 지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자체 클라우드 서버에 맞는 효율적인 자체 CPU를 설계해서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CPU 시장에서도 이제 독과점은 없어지고 정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자기의 고유의 CPU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생산하는 그런 공급책들도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쇼리지가 난 상태에서도 큰 이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회사가 다양한 CPU를 만들 때 과연 자신들이 플랜트를 갖고 CPU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뭐 삼성이나 TSMC나 그런 하청을 줘서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지금 자동차의 매출도 떨어질 것 같고 자동차의 생산 모포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인텔이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서 하반기 안에 자동차 반도체를 포드와 GM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백악관 미팅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포드나 GM의 주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반도체 쇼리지가 없다 그러면은 포드나 GM은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가 오늘 얘기했던 자체 CPU를 만든다는 거는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라기보다는 서버에 들어가는 CPU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기존에도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많이 서버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텔 CPU가 아닌 자기네 CPU를 같이 넣어서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스닥, 다우, S&P 500 다 상승으로 올라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우랑 S&P 500 같은 경우는 진짜 최고점을 찍고 오늘은 약간 하락을 했지만 거의 최고점을 찍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나스닥도 한 6% 이상 상승을 했어요. 지금 최고점에서 한 2%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어떠세요? 다 회복됐나요? 다 회복되고 이제 수익이 올라오기 시작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year to date로 보면은 플러스로 돌아온 지가 지금 며칠이 됐어요. 1월 달 제일 좋았을 때가 year to date 기준으로 38%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을 놓치고 지금 다시 수익률을 많이 올리면서 많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테크놀로지 종목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고평가된 종목들이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보면은 이렇게 제가 A, B, C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고성장 고평가된 종목이 있을 거고요. 고성장 저평가된 종목이 있을 거고요. 저성장 고평가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을 대충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떤 게 그런지 기업 분석을 해보시고 실적을 분석해보시고 그러면 나오는데 대략 고성장 고평가된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을 하면서 심지어 뭐 최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든지 거의 다 회복을 했을 그런 종목들이고요. 또 고성장인데 저평가된 종목들 예를 들어 가지고 올드테크를 볼 수 있죠. 팡도 볼 수 있고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오라클이나 뭐 시스코나 뭐 그런 종목들 그런 거는 올타임 하이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성장 고평가된 종목 이런 애들이 정말 피곤한 종목이죠. 이런 거는 아마 반토막 났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고 계속 횡보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정원 관리 같은 거 하세요? 가드닝 같은 거? 그러면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마른 가지는 잘라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잘 새싹이 돋는 그런 것들 잘 키워줘야 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과실나무라 그러면은 너무 나무가 커지면은
그쵸? 가지가 많으면은 과실이 작고 실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살아있는 가지라도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이런 익스큐션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성장 고평가된 종목이다. 그리고 30% 마이너스가 됐는데 아직 지금 반등 잘 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홀드죠. 그렇죠? 그리고 고성장 저평가된 종목들 지금 올타임 하이 계속 가고 있는데 당연히 홀드해야죠. 근데 저성장 고평가된 종목들 구체적으로 제가 뭐뭐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각자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얘가 회복되려면은 퍼센티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진짜 죽여버리고 고성장 고평가된 이런 종목들 진짜 마이너스 30에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에 좀 이렇게 더해줘서 열매가 더 크게 맺힐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은 아마 포트폴리오의 회복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뭐 타이밍상 4월 지금 벌써 둘째 주가 들어가니까 4월에 오르는 것들이 또 언제까지 갈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가 이번 주를 시작해서 5월 중순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좋게는 앞으로 한 4주 정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업사이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옥석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탁 투 워치 지금 제가 보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진입을 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금 최고점에 와 있거나 반등을 시작하거나 그런 종목들일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지금 약간 횡보세가 있고 오늘도 많이 떨어졌죠. 좋은 재매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RSI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꺾여질 그럴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저는 재진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팔고 사고 자주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을 하니까 모멘텀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업사이드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랬고요. 셀시어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LL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패키징 음료 패키징 하는 회사죠. 전망 괜찮고 수익도 괜찮고 이런 종목 그리고 월마트도 약간 주춤하지만 한 5월 말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GIS General Mills라고요. 그 과자 음식 만드는데요. 음식 회사들 이런 것도 괜찮고 지금 오로네이션도 저는 이제 최고점에 갔을 때 지금 매도를 하고 지금 다시 꺾여져서 다시 재매수할 엔트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로전 같은 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스카이웍스도 보통 애플이랑 같이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애플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애플이 요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스카이웍스도 올랐는데 스카이웍스 같은 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가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5일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골드만삭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싱크로니 파이낸스라고요. SYF라는 그런 은행주가 있어요. 그 종목도 제가 지금 다시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업데이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오늘 좀 팔았어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이렇게 팔지 않으셔도 돼요. 주식이랑 옵션이랑은 조금 매수 매도 타이밍이 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은 타임 디케이 때문에 밸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해서 오늘 좀 적당히 올라왔다 싶으면은 그냥 정리를 하는 그런 저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페덱스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옵션 만기일 가까우는 컬을 팔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워터웍스라는 그것도 충분히 200일선 넘어올 때 제가 샀죠. 그래가지고 업사이드 먹고 지금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차트를 함께 여러분과 보고 싶은 종목들은 올드테크와 그치 아까 옥석을 가리자 그랬을 때 저평가 고성장주 그런 것과 오늘 반도체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를 이렇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S&P 500를 보겠습니다. S&P 500는 오늘 소폭의 하락을 했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하늘 색깔 그 라인을 보고 있죠. 그 트렌드 라인이 제가 4월 말에 4200을 찍었을 때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봐도 그렇게 뭐 과하게 움직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RSI가 지금 70을 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내일 정도 되면은 오늘 이렇게 하락했던 거가 좀 반영이 돼서 RSI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RSI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주가가 약간 조정이 있다 해도 한 뭐 제가 봤을 땐 한 1% 내외로 한 요 정도 한 4100 그 정도까지 한번 터치를 하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예상했던 그런 횡보 채널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전고점을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이 전고점을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횡보 존에 있다가 빅테크 실적과 함께 기분 좋게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빅스를 보면 약간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많이 고민했던 게 이제 주가 조정이 있을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 그게 문제인데 그냥 빅스를 보니까 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빅스는 상승력이 있을 것 같아서 빅스의 업사이드 컬에 좀 베링을 해볼까 그렇게 많이 연구를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해야지 저의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좋은 해지가 될까 그걸 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빅스는 진짜 많이 내려와 있고 아마 빅스가 좀 턴업 될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S&P 500랑 비슷하죠. 다우도 이제 조금 떨어져 줘야 돼요. 한 3 지금 이게 D하니까 다우에다 공공을 더 대야 되니까 3만 한 3천 정도 그 정도까지 터치를 해주면은 또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을 보면 요즘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최고점을 장중에 찍고 마감도 최고점이네요.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RSI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를 좀 이어갈 것 같아요. 한 250대 근처에서 횡보를 해가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때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저와 함께 매수하셨다가 이렇게 팍 떨어졌을 때 많이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차피 트렌드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그때 기준에서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 전고점을 찍고 최고점을 또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오라클 같은 것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확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저평가된 고성장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오로데스크라고 있는데요. 대부분 토모 건축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3D Max 같은 거 영화 관련된 것도 하고 뭐 그래픽 관련된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통합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도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클라우드 베이스 서비스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구독자 수도 늘고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블 발음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지금 업사이드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거의 큰 횡보존에서 업다운 하다가 정말 지루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었죠. 전고점을 장중에 치고 그리고 약간 낮은 가격에서 마감을 했어요. 잘 지켜보시면 아마 이게 어떻게 움직여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점을 한번 치고 또
두 번 쳤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뚫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이번 목요일에 TSMC에서 발표하는 실적 발표에 의해 가지고 방향성이 많이 갈릴 겁니다. TSMC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더 큰 기대감이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공하면 모든 반도체주들이 최소한 3-4%는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요런 주가 한 600선을 아마 일단은 하루 이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게 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슬아슬한데 딱 보시면은 지금 이 핑크 박스 기존에 제가 횡보존이라고 생각했던 34,000 그 박스 안에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3,400까지 살짝 조금 모자르는 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흐름 자체는 괜찮아요. 흐름 자체는 계속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RSI도 오늘 70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심하게 넘어간 거 아니죠. 0.0045 뭐 저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약간 횡보를 하면서 또 RSI 조정해주고 또 계속 상승의 여력으로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요번 달이 되든 다음 달이 되든 연말이 되든 아마존은 한 3,900까지는 갈 것 같은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평균선을 봐도 200일 평균선에서 불과 한 6%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훨씬 더 큰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에게 약간의 반전을 줬던 종목이 있었죠. 테슬라가 오늘 그 타겟 프라이스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쫙 오늘 빨리 올라갔는데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승의 힘이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오늘 제가 기대했던 게 보시면은 기존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걸쳐졌던 그 주가대가 있는데 한 707불 정도 돼요. 근데 오늘 그걸 뚫거나 아니면 그거를 터치하면서 마무리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약간 부족했거든요. 항상 뭐 이렇게 약간 부족한 면이 오히려 넘치는 것보다는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실적 발표 전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경계선이거든요. 그럼 그 경계선이 들어가면은 이제 매수하는 그런 세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매수하는 세도 계획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 보니까 포모로 따라오는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상승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주가가 상승이 된다 그러면 또 무작정 가진 않고 한 740대 정도 그 정도까지 쫙 한번 끌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21선과 51선과 크로스가 일어나는 그런 한 시점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